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젤네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젤네일도 아크릴 네일과 마찬가지로 일반 매니큐어보다 내구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아서 아트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약해진 자연 네일의 보강과 인조 손톱으로서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젤 네일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젤 원톤 스컬프처의 시술 순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크릴은 리퀴드인 모노머와 파우더인 폴리머, 카탈리스트에 의해 분자의 구조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면 젤은 저분자, 중분자 형태의 크기가 작은 올리고머와 이러한 올리고머가 빛과 함께 반응하여 고분자 형태로 변형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폴리머, 빛에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광중압 게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크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크릴은 리퀴드와 파우더로 나눠져 있지만 젤은 젤 폴리시 하나에 다 혼합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젤 네일의 정의를 보시면 일반 폴리시는 휘발성을 이용해서 자연 건조하는 것과 달리 젤 네일은 UV 램프나 할로겐 램프를 이용하여 즉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이용해서 건조시킨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젤 네일이 되겠습니다. 젤 네일의 종류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빛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라이트 큐어드 젤 시스템과 글루 드라이어를 분사하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 건조시키는 노 라이트 큐어드 젤 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라이트 큐어드 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 때문에 99% 이상은 라이트 큐어드 젤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젤은 분자의 크기가 작고 점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프트 젤과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점성이 좋은 하드 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젤을 제거할 때는 아세톤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하드 젤의 경우에는 아세톤 함량이 높은 퓨어 아세톤을 사용하고 아세톤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낮은 파일이나 드릴을 이용해서 두께를 제거해 준 다음 아세톤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젤 네일의 특징으로는 아크릴과 다르게 냄새가 남지 않고 빛을 이용하여 건조시키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 아트 작업 도중에 라이트 큐어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세톤에 잘 제거되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유지력이 좋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과 지속력이 좋은 만큼 제거할 때 자연 네일에 데미지가 있다라는 단점도 젤 네일의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젤 네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도구 및 재료로는 젤 폴리시, 젤 브러쉬, 젤 네일을 건조시킬 때 필요로 하는 젤 램프, 이때 손톱을 건조시키는 시술을 라이트 큐어드라고 하며 손톱을 건조시키는 것을 큐어링, 경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큐어링 이후에는 너무 많이 도포되어 건조되지 않은 미경화 젤을 없애주는 젤 클렌저, 젤 클렌저를 사용할 때 젤 클렌저를 적셔서 사용하는 젤 퍼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젤 원톤 스컬프처나 젤 프렌치 스컬프처를 진행할 때 프리엣지 앞부분 길이 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젤 폼도 있겠습니다. 다음 젤 원톤 스컬프처 시술 방법은 기본 네일 관리에서 프리엣지 조형 및 표면 정리 이후 아크릴 네일에서는 밀착력과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했다면 젤 네일에서는 밀착력과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베이스 젤을 도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젤을 도포하고 1차 라이트 큐어링을 진행해 주시고 이후 젤 폼을 하이포닉 키움이 닫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지를 끼운 다음에는 젤을 프리엣지 연장 부위, 젤 폼지 위에 먼저 도포하며 프리엣지와 연결되게 길이 연장 작업을 먼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큐어링을 진행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핀칭 작업을 살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도포는 자연 네일 베드 위에 큐티클 라인 살짝 떼고 네일 그루브에 젤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고 1차 도포했던 프리엣지 부분과 잘 연결되도록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큐어링을 진행하고 핀칭 살짝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3차 도포는 1차 도포했던 부분과 2차 도포했던 부분이 만나는 지점, 하이포인트 부분의 소량을 도포하여 두께감을 형성하여 무게감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포인트를 조형해 줌으로써
내구성과 지속력이 높아지고 모양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작업이 끝난 후에도 큐어링을 진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핀칭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어링이 끝난 이후에는 젤 클리너를 이용해서 미경화 젤을 닦아내 주시고, 이때 아크릴 레일과 구분해서 기억하실 거는, 아크릴 레일은 1차를 폼지 위에, 2차는 하이포인트, 3차가 네일 베드에 도포되었다면 젤 레일은 1차가 폼지, 2차가 네일 베드 전체, 3차가 하이포인트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크릴 레일은 볼을 올린 후에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테크닉이 주로 구사되고 있지만, 젤 레일은 압력보다는 붓으로 젤을 도포하면서 발라준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차이점도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실기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차 도포 후에 큐어링까지 끝나면 손에 부착했던 폼지를 제거해 주시고, 150그릿의 파일을 이용해서 프리엣지의 모양과 프리엣지의 옆면도 정리해 주시고, 180그릿의 파일을 이용해서 네일 표면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샌딩 파일을 이용해서 표면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고, 분진을 제거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미경화 젤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탑젤을 바르고 라이트 큐어들을 통해 큐어링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역시 도구를 소독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젤 프렌치 스컬프처도 젤 원톤 스컬프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젤을 올리는 순서만 조금 변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렌치를 진행할 때는 스마일 라인의 모양과 스마일 라인의 깊이를 잘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젤 프렌치를 진행할 때는 베이스 젤 대신 핑크 젤을 이용해서 건강한 손톱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어링이 끝난 다음 네일 폼지를 끼워 주시고, 그리고 1차 도포를 화이트 젤 폴리쉬를 이용해서 폼지 위에 도포해 주시고 스마일 라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조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도포는 원톤 스컬프처와 달리 네일 전체가 아닌 하이포인트를 먼저 형성한다라는 차이점 분명히 기억하시고, 3차 도포가 자연 네일과 하이포인트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큐어링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한 다음에는 미경화 젤을 닦아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젤 원톤 스컬프처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젤 레일에 대한 진도는 다 끝났고,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는 젤은 올리고모와 폴리머, 광중압 게시제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소프트 젤과 하드 젤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거 방법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젤 원톤 스컬프처는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큐티클 라인, 하이포인트, 길이 연장을 모두 한 컬러로 진행하는 것이고, 젤 프렌치 스컬프처는 길이 연장부터 스마일 라인까지는 화이트 젤, 스마일 라인부터 큐티클 라인까지는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진행한다는 것. 젤 원톤 스컬프처는 젤 폼지 위에 1차 도포, 2차 도포는 자연 네일 베드 전체적으로, 3차 도포는 하이포인트 조형. 젤 프렌치 스컬프처를 진행할 때는 1차는 폼지 위, 2차는 하이포인트 조형, 3차가 네일 베드 전체에 도포한다라는 것, 이런 차이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젤 1차, 2차, 3차 도포, 탑젤 후에는 라이트 큐어들을 진행해서 총 5번의 큐어링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 베이스 젤 이후에는 젤 클리너를 이용한 미경화 젤 제거 작업이 없지만 1, 2, 3차 도포, 탑젤 큐어링 이후에는 젤 클리너를 이용해서 미경화 젤을 반드시 제거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미경화 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병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경화 젤은 제거해줘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다 끝났고, 네이버 에듀웨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합격 수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점 등을 남겨주시면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